KBS 아나운서 엄지인이 갑작스럽게 아침마당에서 하차하면서 강제 퇴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그녀의 하차 결정에 대해 KBS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MC 교체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BS PD들은 엄지인 아나운서의 하차에 반대하며 일방적인 MC 교체로 프로그램 경쟁력이 흔들린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김재원 아나운서와 함께 아침마당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19년차 베테랑 아나운서로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KBS를 대표하는 진행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체 과정에서 그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결정만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단순한 진행자 교체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당뿐만 아니라 생로병사의 비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왔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그녀가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녀는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KBS가 세대 교체를 이유로 진행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BS 경영진은 아침마당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진행된 프로그램들의 M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엄지인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12년간 아침마당을 진행한 김재원 아나운서도 함께 하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KBS 측은 프로그램을 젊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과 내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은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진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들은 익숙한 진행자들이 갑자기 교체되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KBS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국노래자랑의 MC가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급락했던 사례를 떠올리며 KBS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젊어지게 한다는 명목으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진행자들을 내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이번 하차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그녀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워킹맘으로서 가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KBS의 일방적인 결정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MC 교체 문제가 아니라 KBS 내부의 운영 방식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엄지인 아나운서를 비롯한 기존 MC들의 하차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KBS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엄지인 KBS 아나운서가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오는 10일 방송되는 KBS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하 사단기에서 아나운서 보스 엄지인이 출연하는 가운데 전 업무가 프로페셔널 그 자체인 본업 모드를 가동해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이날 방송에서 엄지인은 신입 아나운서 홍주연이 앵커 멘트를 읊는 장면이 나오자 내용이 어떤지 봐주세요 라는 수수께끼를 낸다. 모두가 잘 모르겠는데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 전현무는 단박에 알았다는 듯 장음 이야기한 거지 라며 엄지인의 숨겨진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와 함께 전현무는 처음으로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라는 멘트에서 숫자 5뿐만 아니라 진도 장음이라고 장음과 단음을 명확하게 구분한 뒤 즉석에서 발음 시범까지 선보이며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남다른 포스를 발산한다.
이를 지켜본 엄지인이 손뼉을 치며 역시 우리 선배님이라고 극찬하자 전현무는 KBS 출신 자부심이라며 의기양양한 어깨를 으쓱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전현무가 타 프로그램보다 더 엄격한 뉴스 시청자에 대해 언급한다. 전현무는 뉴스 시청자가 제일 보수적이라고 운을 뗀 뒤 아나운서는 본인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쉽게 자르면 안 된다 라고 밝히며 헤어스타일에서 의상까지 뉴스 아나운서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고 전한다. 이에 엄지인은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팀장님께 보고한 뒤 자르는 게 일의 순서라며 저는 치마가 짧다는 시청자 항의 댓글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이 있다 라며 무릎 위 스커트 착용으로 인한 아픈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이뿐만 아니라 엄지인이 전현무도 인정한 사내 꼰대로 지명된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전현무는 엄지인이 후배 아나운서의 앞머리 헤어롤 출근부터 책상 정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자 정말 부지런한 시어머니 같다 라며 두 손 두 발을 다든다. 한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40분 방송한다. 2. 결혼하자고 스토킹 KBS 여 아나들 집단 폭로 당나귀기 종합 엄지인, 홍주연, 정은혜, 허유원 아나운서가 새벽 당직을 함께 섰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엄지인은 홍주연, 정은혜, 허유원과 함께 숙직 당번을 소화했다. 자정 뉴스까지 마친 이들은 라면, 과자, 빵, 삼각김밥, 콜라 등을 사서 야식을 해결했다.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갔고 홍주연은 2025년 베스트 아이콘상은 제가 라고 외쳤다. 엄지인은 우수상을 넘어 최우수상 받게 해주세요 라고 더 큰 야망을 내비쳤다. 이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숙직실 침대에 앉았다. 엄지인은 나 입사 전 KBS 여자 숙직실에 흉기를 든 괴한이 외부 침입했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조심해라. 9시 스포츠 뉴스 끝나고 나갔는데 술 취한 남자가 술병을 깨더니 엄지인 나오라고 해막 이랬다. 외국인 스토커도 있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여의도 공원 앞에서 기다린다고 나오라고. 인증샷까지 보냈다. 고 말했다. 허유원도 제가 새벽 뉴스 끝날 때마다 분장실 전화가 울렸다. 새벽 6시에 분장실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면 허유원 아나운서 끝났냐고 묻더라. 아침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아침에 나갔는데 누가 우뚝 서 있더라. 따라다니는 스토커였다. 그 당시를 회상했다. 정은혜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테이블을 보고 가게에 찾아온다고 한 스토커도 있었다. 고 고백했다. 홍주연은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 정류장에서 말 걸고 기다린 스토커가 있었다. 한동안 버스를 못 탔다. 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이 말에 전현무는 가족 사칭하는 스토커들 전화도 많았다. 아빠라고 어떤 아나운서 데리러 왔다고 전화를 하더라. 내가 같이 나간다고 해서 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여자 아나운서들 밤 근무하면 회사에서 배차를 해줬다. 고 거들었다. 3. 원여 가트, 이수민, 임신 이후 20kg 쪄. 시부모님도 못 알아봐. 조선의 사랑꾼, 밤TV. 방송인 이용식 딸 이수민이 임신 이후 근황을 밝혔다. 17일 방송된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이수민이 아빠 이용식, 남편 원혁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임신 7개월 차의 이수민은 D라인을 공개하며 아빠 배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원혁은 아내를 살뜰하게 챙겼고 이용식은 황후마마를 모시고 사는 심정을 알았다. 난 거의 머슴이고 아내는 장금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수민이가 임신하면서 한 가지 반가운 건 외모가 나를 닮아가더라. 붕어빵에 출연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고 했고 이수민은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다. 교회에서 어머님을 불렀는데 두리번거리시더라. 아버님도 못 알아봤다 고 말했다. 이수민은 체중이 20kg 이상 늘었다며 맨 처음에는 살찌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일단 살아야 하니까 살 생각도 안 난다 고 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며 이세 성별은 딸이다 라고 밝혔다. 이용식 또한
딸이길 바랐다. 첫 손녀를 키워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수민이가 자란 과정을 안다. 그대로 손녀를 키우고 싶었다. 근데 손녀라고 하니까 기다렸던 선물이 온 거다. 라고 했고, 이에 이수민은 근데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해서 양가가 걱정이 많다. 고 덧붙였다. 이용식은 초음파 볼 때도 따라갔다며 신비하더라. 그 심장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더라. 라고 했고, 이수민은 대부분 심장 소리 듣고 엄마나 아빠가 울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울어서 눈물이 쏙 들어갔다. 고 웃었다. 또한 이수민은 임신 이후 변화에 대해 엄마 아빠는 눈에 띄게 건강관리를 하시고 오빠는 더 헌신적인 남편이 됐다. 아침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녁 때 오빠가 딸기를 가지고 온다. 근데 1시간 후에 아빠가 또 딸기를 가져온다. 둘이 경쟁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빠가 다리 마사지 해주고 오빠가 팔 마사지 해준다. 고 했고, 이용식은 팔복이 태명, 태어나기 한 달 전 되면 아마 필요한 걸 서로 구하러 다니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4. 강남구 연매출 300억 고졸 신화 한겹 휴지 플러스 최저가 쇼핑의 아내 창피해 동상이몽 2.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한 강남구 대표가 짠돌이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17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서는 강남구 대표와 그의 아내 준희의 일상이 공개됐다. 강남구는 작은 소비도 아끼는 철저한 절약 정신을 드러냈고, 이에 아내 준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아침 식사 중 강남구는 이따 마트 가서 뭘 살 거냐 고 물었고, 아내 준희는 샴푸도 사야 한다 고 답했다. 이에 강남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더니 호텔에서 가져온 어메니티 샴푸를 꺼냈다. 그는 이거 짜서 쓰면 된다. 한 통씩 다 나온다. 며 굳이 돈을 들여 샴푸를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애 때부터 작은 소비를 줄여야 강남구에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희는 그거 아낀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며 반박했다. 준희는 생활용품 절약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당신이 사놓은 한 겹 휴지를 쓰기 너무 힘들다. 뭘 닦기도 어렵다. 라며 결국 한 겹 휴지를 사면 잘 닦이지 않으니까 더 많은 양을 쓰게 된다. 제발 최저가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하루에 몇천 원씩 절약하는 게 5에서 6년 지나면 장난 아니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소모품을 정가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깝다. 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